다들 데이 하와 다들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준비됐어요? 중국이 한국에 대해 비자 면제 야 이거 비자 면제를 내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 좀 해봐. 역사적 충격이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뭐 영구적인 것도 아니야. 내년 말까지야. 딱 1년. 절대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 그냥 갈까 싶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일시적인 한중 관계 완화가 목적. 사장님들 많이 들어오라는 뜻. 경제 살리려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채팅창에 올린 이런 문제점들이 오늘 진짜 제가 다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여기 채팅창에 올린 것들 제가 다 가지고 왔거든요. 자 꼼꼼히 한번 봅시다. 자 일단 면제가 보통 이제 동남아 쪽은 한 3개월 무이자거든. 또 이게 찜찜하게 뭐 또 한 달도 아니고 15일이야. 그것도 이제부터는 한국의 비자 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하고 이게 영구 오픈도 아니라 내년까지만 11월 8일부터 시행하죠. 그죠? 곧 시행하네? 자 요번에 비자 면제 나라 리스트가 한국, 그 다음에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안도라,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여기는 진짜 이 나라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 중국이랑 상호 면제를 하고 있는 나라가 24개국이에요. 뭐 그중에 태국, 싱가포르, 그 다음에 일방적인 면제 나라가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한 20개. 근데 이번 발표로 이제 29개로 늘어났죠. 근데 일단 뭐 중국을 여행 가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 뭐 옛날에 중국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중국 비자 그거 되게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한다? 대행사에 맡기잖아. 뭐 한 얼마였지 가격이? 요즘 얼마예요? 나 옛날에도 한 10만원 줬던 것 같은데. 그쵸? 뭐 한 10몇만원 될 거야. 뭐 10만원인가? 뭐 아무튼 돈 주고 그 다음에 서류 갖다 주고 사진 갖다 주고 대행사에 맡기면 뭐 여행사 이런 데 맡기면 뭐 며칠 뒤에 뭐 요즘 옛날에는 한 5일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 며칠을 하려나? 아무튼 뭐 날짜가 지나고 그때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그 비자를 미리 준비해놔야 돼. 이거 되게 은근히 이거 피곤해. 그럼 뭐 돈도 아깝고 당연히 다른 나라는 그냥 가면 되는데 티켓만 끊어서 사면 되는데 여기는 무슨 뭐 티켓 끊고 뭐 비자비까지. 근데 이제 뭐 이제 여행 가는 분들한테는 솔직히 뭐 여행 가는데 저는 뭐 이제 이 여행이 일이다 보니까 뭐 한 달 살기 하고 좀 오래 있다 오고 하는데 보통 여행하면 뭐 4박 5일 뭐 길어봤자 일주일 솔직히 2주까지도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객 분들한테는 이건 좋은 소식이야. 일단 여행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아까도 우리 방에 몇 분 계셨잖아요. 안 그래도 연말에 여행 계획하고 있었는데 무비자 개꿀이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무비자 통보 사전에 한국 정부 뭐 외교부 주중 영사관 이런데 아무 대사관이랑 아무 뭐 상의 그런 게 없었대. 그냥 갑자기 아무 사전 합의 상의 뭐 이런 게 전혀 없었대. 한중 수교 이래 처음입니다. 옛날에 그래도 한국이랑 중국이 분위기 좋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비자 면제는 아니었어. 근데 지금 한국이랑 중국 분위기 어정쩡하잖아요. 심지어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안 좋으면 안 좋은 편이지 비자 면제를 해준다? 굉장히 생뚱맞습니다. 근데 이제 참 웃긴 게 한국의 언론들은 다 이 반응이야. 갑자기 한국에게 무비자 관광? 무슨 꿍꿍이지? 국내 언론들은 다 이런 반응이야. 근데 다른 나라는 무비자 해줘서 너무 고맙다 뭐 이런 나라도 있고. 근데 한국은 지금 언론이 다 여론이 이 분위기가 왜지? 왜? 왜냐면 이제 중국이 또 이제 국제 사회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 안 좋은 악명들이라 해야 되나요? 악명이 좀 높잖아. 갑자기 우리한테 이걸 해주는데 우리한테는 지금 뭘 원하는 거지? 또 뭐 빼먹으려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야. 그죠? 그리고 이 타이밍이 너무 웃긴 게 얼마 전에 한국인이 간첩법 때문에 잡혀 들어갔어. 얼마 전이 아니라 막 1년 전에 잡혀 들어갔는데 이제 공개가 된 거죠. 자 정말 제가 뭐 한국 언론도 보고 중국 언론도 보고 아니면 그냥 외신들도 보고 해가지고 과연 이 국제사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일단 국제사회에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별 관심이 없는데 그나마 다뤘던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한테 무비자를 주는 거는 좀 의외다. 요건 좀 되게 신선하다. 요런 반응은 좀 있어. 그리고 그건 있었대. 옛날부터 상호적으로 무비자 이거는 그래도 상의가 몇 번이 있었대.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계속 난색을 드러냈대. 왜냐하면 생각해봐. 한국 사람이 중국 여행 가도 그냥 여행 가면 뭐 여행하다가 말 그대로 관광하다 오잖아. 한국 사람이 중국 가가지고 중국 가서 사라지는 사람 없잖아요. 도망가서 난 중국에서 살 거야 이런 사람 없잖아. 근데 중국은 일단 불법 이민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워낙 이 중국 사람들이 해외 가서 가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많아. 일단 대표적인 게 미국.
그러니까 이제 한국 입장에서도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물론 관광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막 이렇게 도망가거나 사라져 버리면 이거 딱 한국 입장에서 골치 아프거든.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난색을 드러냈는데,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상호 비자 면제지만 이거는 그냥 완전 그냥 일방적으로 비자 면제. 자, 근데 외신 쪽에서 이런 분석은 있습니다. 한국만 가지고 분석한 게 아니라 일단 중국이 일정 GDP에 도달한 나라들에게 비자 면제를 오픈해 주는 거는 많이 해주면 많이 할수록 일단 중국한테는 이득이에요. 중국한테는 이득이야. 일단 뭐 중국의 여행 자원은 어마어마해요. 이건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땅덩어리가 그만큼 넓으니까 여행 자원, 뭐 광경, 뭐 절경들 이런 거는 중국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쪽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뭔가 좀 꺼려지잖아. 공산 체제에다가 비자도 뭐 이렇게 뭐 또 따로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뭐 그것 때문에 망설였던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오픈해 주면서 그렇게 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가게 된다면 그건 중국한테 이득이죠. 그리고 요즘 뭐 중국 경제 상황도 안 좋고. 근데 여러분들 이 여행 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산업이더라고. 일단 여러분들 일본의 GDP 중에 7%가 나도 요번에 이거 자료 검색하면서 깜짝 놀랐어. 일본의 총 GDP 중에 7%가 여행 산업에서 와요. 여행 수입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면서 그 7% 중에 한국이 얼마나 채워줄까? 야, 그 7% 중에 한국이 여러분들 한국이 그래도 한 4%, 5%는 채워주지 않을까? 반 이상은 한국이 채워주지 않을까요? 뭐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잘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 다음에 프랑스가 인구가 약 7천만 안 돼요. 근데 한 해에 여행객 수가 나라 인구수보다 많대. 나라 인구수보다 많은 사람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돈을 쓰고 나오는 거잖아. 와, 여행 산업이 진짜 한 나라의 어마어마한 산업 중에 한 분야를 차지하는구나. 그 다음에 뭐 이탈리아라든지 그 다음에 스페인도 여행 수입이 어마어마한 나라 중에 한 개고.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비해 중국 그렇게 여행 자원이 풍부한 땅덩어리가 그만큼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행 수입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아니 이쪽 많은 나라들도 여행으로 이렇게 많이 버는데 우리 지금 여행 자원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 여행 자원 왜 이러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충격적인 게 한 게 있는데, 중국으로 여행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어느 나라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제일 많이 갈 것 같아? 한국이에요. 한국이야 여러분. 아니 한국은 여행 산업으로 돈을 벌고 있나? 아니 한국 사람이 여행 가는 일본에서 1위 해? 중국에서도 1위 해? 야, 한국 사람 5천만 인구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도대체? 야, 인구도 별로 없는 나라가 뭘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거야? 야, 나 깜짝 놀랐어. 여러분들 정확한 통계는 홍콩이 1위고 대만이 2위고 한국이 3위인데, 여러분들 홍콩이랑 대만은 그냥 중국어권이잖아. 그걸 빼고 진짜 외국은 한국이 1위인 거야. 실질적인 외국은. 대만에서도 한국인 여행객이 1위라고요? 요즘 경기 굉장히 안 좋지 않아요? 아니 요즘이 아니라 한국 경기 꾸준히 안 좋아왔잖아. 뭐 물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여행을 간다 치자. 뭐 해외 여행이든 뭐든 간다고 쳐. 근데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중국 가서 여행객 수 1위 찍고, 일본에서 1위 찍고, 대만에서 1위 찍고. 야, 한국 인구 5천만인데 뭐죠? 한국 여행객 수 베트남에서도 1위라고요? What?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중국 입장에서는 이 한국인 관광객이 탐나는 거야. 한국인 관광객들 가서 뭐 한국인 관광객은 중국인 관광객들처럼 어디 가가지고 돈 없다고 화장실에서 자고 그러지 않아. 한국인들은 돈이 없어도 야, 그래도 내가 언제 여기까지 와보겠어. 야, 좋은데 잡아. 한국인들은 야,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야, 카드 긁어. 야, 좋은 거 먹어. 야, 해외까지 왔는데 야, 특산품 좀 사가야지. 막 쇼핑해? 여행 가면 뭐 쇼핑이지.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특징, 여행 가잖아? 자기 선물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 선물을 그렇게 많이 산다? 이건 누구 줘야 되고 저건 누구 갖다 줘야 되고 이거는 어디 사람들이랑 같이 나눠 먹어야 되고 뭐 그리고 뭐 인스타에다가 또 인증샷, 쇼핑했다 뭐 이러면서 쇼핑한 것들 가득 쌓아놓고 그거 찍어 올리고. 야, 이 정도 호구 손님들을 중국이 탐 안 낼 리가 없지. 한국 새끼들 돈 존나 쓴데 그냥 오라 그래. 야, 비자 아직도 걔네 비자 만들어야 돼? 야, 없애줘. 빨리 오라 그래. 야, 한국 호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걸 탐 안 낼 수가 없지, 그지? 자, 또 이런 것도 좋은 점이고,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여러분들 여행 유튜버 보시는 분들 많이 볼 거야.
뭐 인스타라든지 한국의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중국 가서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중국 지자체에서 돈을 받고 그 지역을 홍보해주는 목적으로 가서 영상을 찍는 분들도 꽤 많아. 근데 뭐 여행 유튜버들이 당연히 저도 뭐 행사 어디 갈 때 뭐 지방 축제 이런 데 갈 때 돈 받고 가요. 행사비 받고 가. 뭐 우리가 그렇게 돈 버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국이 한국인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야. 한국의 인플루언서들한테만 돈 뿌려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지역, 우리 여행 홍보해달라 이게 아니야. 한국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나라들, 특히 지금 중국에 무비자 오픈해놓은 그 나라들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인플루언서들 중국 가서 방송 다 해요. 광고 때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인플루언서들이 가서 중국 가서 여행을 해. 광고를 찍어. 뭐 여기저기 여행하고 먹방도 하고 광경도 보고 체험도 하고. 근데 여행 유튜버들이 가서 나처럼 예를 들어서 내 상하이 가서 상하이 경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여기 공실들 보세요. 여기 집값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떨어졌죠? 여기 지금 인구 유동이 옛날처럼. 여행 유튜버들 그딴 짓 안 해. 여행 유튜브를 나도 어느 나라 여행 가면 그냥 와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와 여기 멋있다, 와 여기 예쁘다, 야 사람들 뭐 많이 다니네, 이거 먹는 거 맛있네, 야 사람들 바쁘다, 사람들 잘 사네, 뭐 그 정도야. 그게 무서워서 그걸 못하는 게 아니라 여행 유튜버는 그런 거예요. 가서 이색 체험하고 와 이런 체험도 있네요, 와 이런 절경도 있네요, 와 이런 말도 안 되게 무서운 놀이기구도 있네요. 그 리뷰하는 게 그게 여행 유튜버잖아.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리 와가지고 한 뭐 그게 며칠이든 아니면 2주든 와가지고 영상들 찍고 가면 일단 중국한테는 그게 이득이에요. 홍보 효과가 장난 아니거든. 그리고 그동안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들, 뉴스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중국에서 오래 살았고, 전 중국을 그래도 일반인들보다는 좀 많이 알기 때문에 중국 가면 뭐 중국의 외면, 호화로운 외면도 보지만 저 안에 내면도 나는 어느 정도 보는 눈이 조금 있어요, 그래도. 근데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 맨날 흉흉한 기사들만 뭐 중국이 뭐가 어떻고 뭐 봉쇄하고 서민들 얼마나 뭐 억압당하고 할로윈에 다 잡아가고, 야 이거 뭐 어떻게 사람들 어떻게 살지? 이런 기사만 보다가 딱 여행을 갔는데 근데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거든. 차 많이 다니네? 뭐 건물들 삐까번쩍하네? 내가 지금 이 건물들 안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뭐 부동산 대출이 얼만지, 이 사람들 삶이 얼마나 힘든지, 한 달에 뭐 월급이 얼만지, 감봉이 됐는지 안 했는지, 잘렸는지 몰랐는지, 여행 유튜버들 이런 거 모르잖아. 일단 가면 느끼는 거 그대로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 가서 느끼는 게 수많은 외국인들이 가서 일단 생각보다 중국 안전한데요? 치안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 중국 치안 좋아요. 치안 좋아. 야 할로윈에 곰돌이 푸 옷만 입고 나와도 잡아가는 그런 나라가 치안이 안 좋겠어? 안 좋을 리가 없지. 치안 좋아. 그러니까 외국인들 가면 일단 치안 좋은데요? 이거 나오지. 그 다음에 중국 가잖아. 뭐 어디 먹으러 가. 여러분들 저는 항상 얘기하는데, 전 중국 가는 이유가 물론 중국에 제 어릴 적에 같이 놀던 친구들 보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 목적은 먹으러 가는 거예요. 중국 음식들, 먹거리들 또 어마어마하거든. 근데 얘네들이 어느 식당을 가. 식당 가가지고 요리가 나와. 그러면 일단 중국 요리들 비주얼 좋잖아. 딱 찍어. 우와, 이게 여행 유튜버고. 나는 만약에 이걸 나왔다 그럼 나는 이런 생각하겠지. 이거 하수구 기름으로 볶은 거야. 이거 고기, 이건 무슨 고기를 썼지? 이거 고춧가루는 이거 진짜 고춧가루 썼나? 야, 여행 유튜버들은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그냥 비주얼 좋고 딱 먹으면 또 맛있다 그게? 졸라 맛있어요. 맛은 진짜 있어. 맛있어. 그러면 또 와 맛있습니다, 멋집니다, 안전합니다. 뭐 그리고 중국의 대도시, 보통 이제 여행 가면 대도시 뭐 베이징이나 베이상, 광션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충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관광 명소 도시들 있잖아. 거기 가면 뭐 빌딩들 삐까번쩍해. 그런 거 보면 또 와 안전하고 삐까번쩍하고,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막 돌아다닐 거 아니야. 사람들 잘 살고 있고 음식 맛있고, 그러면 뭐 이제 여행은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한 2주 정도 오픈을 해준다. 그러면 여행 유튜버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가서, 그게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 인플루언서든 가서 그냥 여행 찍고 삐까번쩍하고 찍어 오면 그걸로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 2주를 해준 것도 15일이잖아. 이왕 오픈할 거면 한 달을 오픈하지 왜 2주냐. 여러분들 어느 나라를 여행 가도, 여러분들 제가 왜 한 달 살기를 한지 아세요? 어느 나라를 여행 가도 1주 내지 2주 정도면 그 나라의
단점이라든지 안 좋은 점, 불편한 점 이런 거 안 보여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나라에 처음 갔어. 일단 가면 좋은 것들부터 보잖아.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곳, 맛집, 유명 장소, 관광지 이런 것들만 보다 보면 좋은 기억밖에 없어. 어딜 가나 그래요. 여행 코스는요. 여행으로 가잖아.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좀 오래 살아봐야 그게 최소 난 한 달이라고 생각해. 한 달 정도 있어봐야 요런 것들이 좀 단점이네. 야 이게 불편하네. 야 이런 것들은 아직 좀 개선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최소 한 달 정도는 돼야 보이기 시작해. 90일 정도 살면 많이 보이지. 보통 이제 많은 나라들이 90일 무비자까지 있잖아. 동남아 보면. 근데 중국은 딱 2주야. 15일. 15일이면 좋은 기억만 딱 안고 오기 딱 좋은 날짜야. 누가 거기 15일 가가지고 안 좋은 데만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요것도 내가 봤을 땐 좀 머리를 썼어.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튜버들도 한번 보세요. 중국이 그동안 작업을 많이 해놨더라고. 여러분들이 요즘 한국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 왜 중국에 가서만 찍어요? 중국에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돈 줬으니까 뭐 광고하러 가는 건데 그게 뭔 잘못이야.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유튜버들도 중국 가서 찍은 영상들 겁나 많아. 그게 뭐 프랑스든 스페인이든 이탈리아든 뭐든 어느 나라든 가서 엄청 이미 영상들이 많아. 작업을 많이 해놨어.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제 오케이 비자 면제 딱 요 카드를 내밀었을 때 이 유튜버들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야 중국 비자 면제됐대 가보자 그러면서 이 유튜버들이 리뷰를 했던 식당, 관광 명소, 뭐 이색 장소 뭐 이런 데를 다 가서 따라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 인상도 남겨주고 여행 수입도 짭짤하게 벌고 좋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오픈 안 해줄 이유가 없어. 그리고 경제 문제도 난 없지 않다고 봐. 지금 중국 경제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가 무슨 뭐 지금 상하이 뭐 요즘 상황 안 좋고 베이징 상황 안 좋고 지방 도시 정부들은 뭐 월급까지 못 주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에요? 이런 분들도 많아. 근데 여러분들 외국인이 중국 가서 중국의 최하층 빈곤층을 만날 일이 있을까? 만날 일이 없어. 중국을 비즈니스 출장을 가든 무슨 뭐 광고를 찍으러 가든 뭐 어떻게 가든 님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중국의 상류층들이에요.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만 보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리얼 중국을 보려면 정말 진짜 시골짜기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대도시에도요 진짜 이런 거 나중에 진짜 어떤 유튜버가 찍을진 모르겠는데 뭐 누가 찍을 깡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거 한번 찍어봐봐. 중국 가서 뭐 좋은 것만 찍지 말고 진짜 만약에 중국어 좀 된다. 중국 가서 정말 중국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인터뷰 한번 해봐봐. 그 사람들의 삶은 상상 이상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아요? 중국도 반지하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밑에 반지하가 있어. 반지하가 아니라 그냥 지하실 이런 데도 있어요. 옛날에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제 내가 중국에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회사에서 일을 했잖아요. 거기는 한국인 직원들도 있었고 중국인 직원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국인 직원들은 다 잘 살아. 다 잘 살아. 한국에서 파견 가는 사람들이고 뭐 현지 채용이든 월급도 일단 훨씬 높고 하니까 못 살지 않아. 다 잘 살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가끔씩 이제 그 조연출이라고 하죠. 약간 좀 이렇게 잡일들 많이 도와야 되는 그런 조연출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나이도 어리고 뭐 이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요런 친구들은 한 달에 그때 당시 돈으로 한 30만 원, 한국 돈으로 30만 원 받으면서 일했던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어디 사는지 알아요? 그런 친구들은 어디 아파트 이런 데 못 들어가. 구축 아파트도 못 들어가요. 어디 사느냐? 그 아파트 밑에 지하실이 있어. 지하실에도 사람이 산다? 근데 그 지하실에 들어가잖아요. 지하실에 딱 들어가면 침대가 여기 4개, 여기 4개, 8개 있어. 거기서 7, 8명이 같이 살아. 그렇게 살면서 이 30만 원 번 돈 중에서 집값으로 한 달에 뭐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내면서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 본 적 없잖아. 난 중국에서 살면서 난 많이 봤어. 그리고 맞아. 이 문제도 있어.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나 외국 사람들이 중국으로 여행 가. 여행 가면 숙소 어디 잡아요? 교통 좋은데, 이동 편한데. 외곽으로 안 가잖아. 보통 여행객들이 중국 가서 머무르는 그런 위치들은 다 이동이 편리하고 잘 사는 동네야. 그 동네에 있는 호텔이라든지 그게 뭐 3성급 호텔이든 4성급 호텔이든 다 좋은 곳이에요. 그 근처 사람들 다 잘 살아. 외곽으로 숙소를 잡을 일은 없잖아요. 근데 외곽으로 가야 야 진짜 이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퇴근하면 2시간 3시간을 들어가지고 외곽에 있는 집으로 가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외곽으로 갈 일도 없고 하니까 좋은 거밖에 안 찍히는 거지. 좋은 것만 찍어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뭐 중국 입장에서 그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 인플루언서들한테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와서 광고 찍어달라. 근데 여러분들 그거, 그러니까 제가 여차 말하지만 그런 것들은요, 중국의 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그거 절대 못해요. 뭐 어디 회사에서 불렀다? 어디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누구를 인플루언서를 불렀다? 다 위에 허가 받고 하는 거야. 결국에는 그 위에 공산당이 허가를 해주고 그 돈을 써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외국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을. 근데 그 사람들 부르면 당연히 그 사람들한테 누가 붙어요. 당연히 붙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네. 좋은 거 많이 찍고 가세요. 안녕? 이게 아니야. 케어를 해줘. 케어를 하면서 내일은 이 코스가 준비되어 있고 모레는 이 코스가 준비되어 있고 다음 주에는 요 코스가 준비되어 있고 뭐 코스를 다 짜놔. 그러면서 가이드 하면서 데리고 다녀.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보여주고 그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야. 주구장창. 안 좋은 거를 볼 틈도 없어. 이렇게 딱 잘 먹이고 기분 좋게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그러면 뭐 유튜버 입장에서 너무 좋지. 편하잖아. 내일 몇 시까지 모이면 되죠? 가서 그냥 카메라 한 개 들고 가서 찍으면 돼. 저도 뭐 지방이나 뭐 이런데 광고 가면, 해외에서 협찬 들어와서 가면 저도 사람이 붙잖아. 그럼 나도 이렇게 막 차 타고 다니면서 나도 편해. 찍으라 하는 것만 딱 찍고 편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런 거를 딱 했을 때 인플루언서나 뭐 유튜버들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는 영상, 광고 영상들은 정말 재밌을 수밖에 없고 좋은 면만 보여주고 긍정적인 여행 효과밖에 안 가지고 오는 거지. 중국이 꽤 작업을 많이 해놨어. 관광 영상들 유튜브에 진짜 많아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진짜 많아요. 그런 거 광고 들어온 거 그건 100% 무료인가요? 비행기, 숙소, 차비, 식사? 그건 각자 계약하기 나름이지. 그건 계약 디테일한 부분들 그건 나도 모르지. 각자 다른 거지 그건. 그리고 한국이 중국 여행객 수 1위라 그랬잖아. 왠지 보니까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여행을 많이 가요. 아저씨 아줌마들, 그 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중국으로 여행을 많이 가. 그게 이제 중장년층들을 위한 그 여행 코스가 또 중국이 기가 막히거든. 여러분들 뭐 이제 나이 들고 하신 분들은 뭐 도시 뭐 반문화 뭐 파티 술집 클럽 이런 거 이제 관심 없어. 그냥 초록색 좋은 산과 좋은 물 좋은 날씨 이런 것들이 있잖아. 자연 광경 이런 쪽으로 한국의 중장년층들이 여행을 엄청 가. 근데 그거 대부분 다 단체 여행이잖아요. 단체 여행은 그리고 또 이제 여행 문화가 중장년층들은 아직도 옛날에 그 여행회사 여행사 이런 데서 패키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중장년층들은 아직 그 여행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패키지를 구매해가지고 거기 내 여권만 딱 보내주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 중장년층들한테는 편해.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세대들, 요즘 세대들, MZ들은 여행 문화가 달라요. MZ들은 뭐야? 백패킹, 모험, 내 혼자 가는 뭔가 설레임, 아니면 친구들끼리, 우리끼리 이런 게 요즘 여행 문화잖아. 근데 요즘 애들한테는 비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런 것들이 좀 익숙치도 않고 뭐라 해야 될까, 좀 귀찮다 해야 되나? 거기 갈 바에 그냥 일본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거기 갈 바에는 대만 가자, 무비자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또 중국은 어플이라든지 한국의 한국 카카오도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어요. 중국에 있는 내 한국 친구 연락하려면 카카오로 연락하는데 가끔은 바로바로 답장이 올 때 있지만 3개월 뒤에 이렇게 답장 올 때 있어. 그럼 답장하면서 야 카카오 이제 된다. 그동안 먹통이었어. 그리고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맵이라든지 이런 것도 막혀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거기 여행 가기가 되게 불편하단 말이지. 외국인들도 그렇고. 사진 더럽게 안 가요. 맞아. 그 검역을 하나? 검역이 끝내고 보내서 그런지 진짜 사진 더럽게 안 가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불편함들도 있었는데 아마 요번에 이제 무비자 이걸 풀면서 한국의 뭐 카톡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어플들은 아마 조금씩 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무비자를 한 거는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 중장년층만 이렇게 오는 것도 외국인 중에 여행자 수 1위인데 젊은이들까지 오면 와 이거 한국에서 벌 수 있는 이 수입은 상당하겠다라는 그런 계산기도 두드려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한국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허세. 내가 언제 여길 또 와봐. 다 사, 다 먹어. 좋은 데 가. 이런 것들. 저는 여행을 진짜 많이 다녀봤잖아요. 저도 옛날에 초창기에는 그랬어. 내가 왔는데 그래도 면세점에 뭐라도 한 개 사가야지. 여기 왔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가야지. 뭐 사가야지.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저기 지금 쌓아놓은 양주만 한 20몇 병이야. 지금은요 웬만하면 안 사요. 이거 다 쓸모없어.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야 그거.
옛날에는 저도 막 면세점에서 뭐 사고 막 방송에서 저 요번에 이거 샀고 저것도 샀고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리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안 사요 요즘. 다 의미 없어. 중국 가면 사올 거 있냐고요? 저는 만약에 중국 가면 저는 차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뭐 좋은 찻잎들 좀 사오는 정도겠지. 난 중국 가서는 뭐 딱히 나는 마시는 차 좀 사오려나? 그리고 요거는 또 요거는 약간 좀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외신에서 요런 분석도 있습니다. 요즘 야, 외신의 분석이에요. 북한이랑 러시아가 너무 가까워졌다. 중국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랑 러시아가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중국이 통제력을 살짝 잃은 상황에서 한국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다. 요런 분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아까부터 계속 채팅창에 뭐 해리스든 트럼프든 누가 되면 한국한테 더 이길까요? 야,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이건 확실해요. 해리스든 트럼프는 누가 되든 중국한테 좋을 건 없어요. 그러면 뭐 이제 거기 이제 거기 이제 미국 대선 끝나고 그다음에 일본도 이제 슬슬 이제 총리가 정해지고 그러면 또 새로운 우두머리들끼리 일본이랑 미국의 대통령끼리 또 이제 그림 그릴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때 되면 이제 중국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한국한테 야, 우리랑 같이 놀자. 야, 쟤네들이랑 너무 자주 놀지 마. 뭐 약간 요런 느낌? 외신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요것도 있습니다. 일단 뭐 물론 지금 이거 1년 푼 게 난 이게 진짜 졸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간 보는 거야 뭐야. 일단 1년 풀어줄게. 니들 하는 거 봐서 뭐 계속 풀어주든지 아니면 뭐 내년이 지나면 닫아버리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뭐 간 보는 거 같잖아.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이 아니라 요즘 그냥 옛날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어. 중국으로 자금이 모였던 시절.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고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가 이루어졌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갔고 알잖아.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때는 전 세계 돈이 다 중국으로 모였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대만도 돈이 중국으로 모였었어. 대만의 대기업들, 대만의 큰 손들, 걔네들도 중국에다가 투자를 엄청 해놨어. 그런데 지금 뭐 대만은 작살났잖아. 지금 대만의 중국 있는 자금들 몰수당한 거나 싹 뺐어요. 거기 어디냐? 그게 폭스콘인가 무슨 그 대만 대기업 있잖아. 그것도 뺐어 지금. 빼고 있고 무슨 뭐 간부들 몇 명 구속되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후실캉 맞아. 근데 뭐 한국은 얘기할 것도 없어. 여러분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코로나 전부터 한국의 사업가들은 이제 중국은 끝났구나 하면서 많이 이미 빠져나왔어. 많이 빠져나오고 사업하던 것도 다 접고 그런 것들 옛날에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차려놓은 사업체들 하다가 와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놓고 나올 때 그거 다 어떻게 됐어? 그거 다 중국인들이 잡아가지고 자 그래 니네들 나가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서 잡고 하잖아. 근데 세월이 지나고 코로나가 끝나니까 뭐 중국인들 그걸 뭐 제대로 운영이나 하겠어? 뭐 개판 난 것들이 대부분이지. 그러니까 요런 것도 본다고 해요. 일단 여행을 통해 가지고 또 한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와서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여기 와서 이제 이런 세계도 보고 저런 것도 보고 그러다 보면 또 아이템이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중국 와서 또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사업 길이 또 다시 열릴 수 있지 않나. 요런 기대감도 본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중국 안에 외국 자본들이 너무 빠져나가고 있어. 그 중국도 알아. 중국도 아니까 뭐 별의별 짓 다 하고 있잖아 지금. 뭐 주가를 띄우지 않나, 뭐 돈을 쓰지 않나, 저번에 심지어 그것도 했잖아. 의료법인. 저번에 얘기 한번 했었지. 의료법인을 100% 외국 자본으로 이제 중국에서 설립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그 법인을 설립하려면 무조건 중국이 지분이 많아야 되고 외국 자본으로 100% 할 수 없어. 근데 지금 몇 개 산업들 그중에서 의료법인은 외국 자본이 100% 중국으로 들어가서 설립할 수 있어. 그러면 뭐 뻔한 거 아니야. 중국이 아이고 외국에 병원들 들어와서 병원 차리세요. 뭐 차려놨어. 다 하다가 뭐 이제 자리 잡혔어. 외국의 병원들 들어와가지고 다 잘 굴리고 있을 때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지분들 60% 토해내세요. 뻔한 시나리오 아니야? 이제 이 기술들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한두 번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런 나라랑 누가 감히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겠냐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요거는 이제 보는 게 일단 또 뭐 지금 중국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일단 처음부터 시작해보자. 옛날에도 그랬잖아. 한중 수교 이후에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일단은 관광으로 갔다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하다가 뭔가 한 개씩 진출하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업을 많이 하고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외국들도 다 그래.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 그 외국 회사 나가잖아요. 중국인들 다 실업돼요. 누가 월급 줘? 그러니까 또 외국인들이 와서 일단 관광으로 시작해서 네가 뭔가 나중에 또 중국에서 아이템을 찾으면 또 이런 거 저런 거 회사를 차리고 사업을 하면 그때 또 중국 일자리도 생기고 이런 거를 또 새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지 않나. 요런 것도 없지 않다고 봐요. 근데 여기 채팅창에서 안 가지. 그거 누가 갈 사람들이 있겠어 안 가지. 근데 여러분들 갈 사람들 겁나 많아요.
왜냐하면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뭐 옛날에 중국의 비즈니스 역사, 한중 교류의 비즈니스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조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제가 해주는 이런 차이나 뉴스를 좀 봤으면 좀 경계심을 가질 수도 있을 테지만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위험성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냥 꿈과 설레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제 바람은 그 사람들이 가기 전에 차이나 뉴스 시리즈 한 번이라도 좀 이렇게 보고 갔으면 해. 지금 중국에는 어떤 업계든 간에 또한 야시 샤跌라는 말이 유행이에요. 또한 야시. 요 말 한 개 기억해놔봐요, 여러분. 많이 들릴 거야. 또한 야시가 뭐냐? 벼랑에서 이게 뭐 미끄럼을 탄다 이런 것도 아니야. 하향 곡선을 탄다. 이것보다 더 센 거. 벼랑에서 떨어지는 듯한 하락을 하고 있다. 어떤 업계든. 요런 말이 지금 중국에서 여기저기서 다 쓰이고 있어요. 아무튼 결론을 짓자면 중국이 어떤 이유로 이 무비자를 했던 간에 어느 정도는 마음속에 방어벽 한 개는 치고 있어야 되지 않나. 뭔 말인지 알겠죠? 무비자다 헬렐렐렐레 하고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도 의심은 해봐야 되지 않나.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신중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타이밍이 한국인이 반간첩법으로 지금 잡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인들 보고 오라? 뭐지? 뭐 장난하는 건가 진짜? 요것도 한 개 얘기 안 했다. 요것도 있어. 요점 빠뜨렸네. 또 이 무비자를 연 이유 중에 또 한 개가 가능성이 있는 게, 여러분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이 약 100만 명 정도 된대요. 물론 이 숫자는 유동적이겠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늘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국 이민을 한,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된 중국인들도 많다는 거야. 근데 걔네들이 중국 가려면 이게 비자를 끊어서 간다는 게 그것도 되게 불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가족들이 많아.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집이 있어. 그 집에 가족 중에 한 명만 해외로 이민을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돈을 걔한테 막 빼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중국의 부호들이 역대급으로 중국을 탈출하고 있어요. 진짜 역대급입니다. 근데 그게 대부호일 수도 있고, 그래도 좀 중상, 좀 돈이 있는 사람들, 자본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녀나 아니면 와이프나 일단 해외로 이민시켜. 그리고 나서 돈 다 빼! 뺄 수 있는 만큼 다 빼놔. 여러분들 생각해봐. 그 수많은 중국인들이 한국 와서 그 부동산 어떻게 산 거야? 무슨 돈으로 샀겠어? 다 중국에서 가져온 돈일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이제 약간 좀 니들 너무 빼돌리지 말고 중국 와서도 좀 써라. 뭐 약간의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을까. 진짜 재밌는 이야기가 뭔지 알아요? 중국에 정말 그 소분홍이라고 알죠? 뭐 매번마다 설명해드리는데 중국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공산당을 찬양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 뭐 이유 없이 그냥 중국을 찬양하고 그냥 좋아하고 공산당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을 샤오펀홍이라 그래요. 소분홍들. 근데 걔네들한테 진짜 뭐 이런 거 있잖아. 야, 중국 살기 좋아? 걔네들 중국이 최고고 중국 정부가 알아서 다 해주고, 야, 중국 살기 너무 좋고, 중국 짱짱짱짱 막 계속 얘기해. 근데 걔네들한테 야, 중국이 살기 그렇게 좋으면 야, 중국 그 부자들은 왜 그렇게 이민을 가냐? 야, 걔네들이 병인 거지? 물어보잖아. 근데 그 소분홍들 대답을 못해 그때는. 당당하게 그 지금 돈 싸가지고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중국 부호들, 걔네들이 바보라서 그래. 이 말을 왜 당당하게 못할까?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일종의 세뇌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다음 토픽으로 넘어갈게요. 뭐 일단 뭐 중국의 비자 뭐 이런 거는 비자 면제는 또 여기까지 얘기하고, 또 어떤 새로운 기사가 나오면 또 바로 팔로우업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댓글에 중국 비자 그거 15일 면제된 거 그거 얘기 좀 해달라 하는데, 제가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은 여기 다 집합해 놨으니까